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신 부족으로 구제역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 값도 떨어지고 수입산도 넘쳐나 축산 농가의 주름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안전장치가 화재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보급률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본관과 별관 건물을 복원하고 상황실 등을 보존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야권이 대선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구제역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한우 농가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소비 부진하다 부정청탁 금지법 여파로 소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널찍한 한우 축사에 다 자란 소들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언제쯤이나 출하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구제역 여파로 거래가 중단된 데다 소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에만 고기소와 암소 등 20여 마리가 이미 출하 시기를 놓쳤습니다. 가격이 워낙 많이 지다 보니까 지금 또 명절 세고는 원래 소금이 항시 지는 추세예요. 근데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찾는 사람도 없고 지금 현재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1kg당 평균 한우 도매값은 16,000원 선에서 시작해 14,000원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추석 때 2만 원 선까지 오름세를 이어갔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설 선물 세트 판매가 줄면서 명절 대목 특수는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쇠고기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경우 당장 한우값이 반등하긴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국산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해 37.7%로 떨어져 지난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소비 심리가 떨어지다 보면은 더 수입적 고기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설 자리를 잊어 그것이 제일 불안하다 요즘에. 한우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수입육이 대체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 구제역 차단 작업이 5+A형 백신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O형과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5+A형 백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5+A형 백신은 O형과 A형 구제역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데 이 전남 지역 접종 대상의 20%가량인 소 9만 4천여 마리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O형이라며 O형 백신을 우선 접종한 뒤 A형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가스 타이머 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장치여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겐 유용한 장치인데요. 광주 전남 보급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혼자 살고 있는 83살 박옥자 할머니는 며칠 전 집에 큰 불이 날 뻔했습니다. 약을 다리기 위해 가스렌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외출한 겁니다. 2시간 뒤에 깜짝 놀라 집으로 부랴부랴 돌아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랬지. 아이고 매 큰일 났네 그러고 본게 젖단지는 그래도 안 타지고 아주 약도 안 타지고 이런 몰라 이마이나 그러게다 땅게 있더만. 화재를 막아준 건 집에 설치된 가스 타이머 콕이라는 장치. 설정해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잠기는 장치가 이렇게 설치돼 있어 박 할머니는 큰 화를 면했습니다. 홀몸노인들은 고립된 환경과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이렇게 화재 위험에 노출되곤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2년 전부터 가스 타이머콕 장치가 무료 보급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 보급률은 5%에 불과합니다. 특히 광주는 시가 따로 보급에 나서지 않아 홀몸노인 가구 보급률마저 1%에 그쳤습니다. 시민 요구가 거세지자 광주시는 일단 올해 홀몸노인 가구 10%에 장치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노인들 이렇게 건망증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렇게 특히 경로당에서는 이렇게 너무 위험하고 취약하니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작년에. 한편 최근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가스레인지 등 음식조리 부주위로 모두 700여 건의 불이 나 9명이 숨지고 3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개편된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가 운행됩니다.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은 신규 택지지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노선을 통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전체 98개 노선 중 절반인 49개 노선이 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시청과 5개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편된 노선을 안내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의 결렬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22차례 본교섭을 벌였지만 기본급 인상과 임금 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멋과 맛이 깃든 곳을 소개하는 전라도 기행입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에 나서기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분위기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광주 대촌동의 이색 공간들을 소개합니다. 이미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커다란 온실에 들어서자 초록빛 나무들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다육 화분들이 눈길을 끕니다. 눈 내리는 겨울에도 영상 기온을 유지하는 덕분에 추위에 웅크렸던 몸이 조금씩 풀리면서 일상에서의 걱정도 잠시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고 힐링돼요. 마음이 뭐랄까 아기자기한 애기들 속에서 이쁜 마음이 커지는 것 같은 기분. 남구 힐링가든 센터에서 느끼는 여유는 무료. 식물을 심고 가꾸는 원예 체험과 각질을 제거해주는 닥터피쉬 체험은 약간의 체험료를 내면 즐길 수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찬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면 길 건너에 있는 빛고을 공예창작촌을 방문해 볼 만합니다. 자수와 금속공예, 도자기 공예 등 6가지 분야의 공방 40여 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장을 포함한 공예가들의 작업실을 겸하고 있어서 언제든 일에 몰두하는 장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여 가지의 체험 활동을 작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전 예약 후 체험 활동에 참여하면 공예 전문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가능하고 장애인들도 가능하고 이렇게 술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정서적으로 애들이 집중도 할 수 있고. 추운 겨울,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대촌에 있는 각종 테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남도문예의 제2전성기를 마련하겠다며 전라남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로 2년째를 맞습니다. 선도 사업으로 내년에 치러지는 국제 수목화 비엔날레가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공감대 형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수목화 비엔날레는 지난달 31일 문체부의 국제행사 심사에 통과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제행사 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7월 말 국제 수목화 비엔날레의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제 수목화 비엔날레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의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비엔날레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전초전격인 한중일 중심 국제교류전이 오는 10월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교류전은 비엔날레의 내용과 개념을 4분의 1 규모로 축소해서 진도 울림산방과 목포 유달산, 갓바위 권역에서 개최됩니다. 비엔날레 대비하기 위해서 수목화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문단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 단체들이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는 토론을 한다든가 또는
미술을 통해서 좋은 방안들을 꾸준히 받아야 하는데 전문위원을 통해서만 계속 여론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런. 한편 남도문의 르네상스 사업 2년째인 올해는 선도 사업과 핵심 사업 등 17개 사업에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도청 본관과 별관의 연결 통로 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2차 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도청 본관과 별관은 원형을 복원하고 민원실과 상무관은 원형을 보존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총탄 흔적의 경우 외형을 복원한 뒤 감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책위는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광주의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 각 후보 진영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이 5.18 헬기 사격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당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장병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특위위원들이 헬기 총탄 흔적이 발견된 전일빌딩을 둘러보고 진상규명 의지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한편 주승용 원내대표는 호남에 가서는 온갖 지지를 호소하면서 전두환의 광주 학살 책임을 부정한 인물을 안보 자문역으로 영입했다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2월 탄핵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안희정 지사는 오늘 목포를 방문한 데 이어 저녁에는 광주 금남로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로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광주 촛불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열리는 오늘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 여성새 1센터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열린 2017년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정책 설명회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위기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광주 남자 청소년 쉼터에 기증금을 전달했습니다. 보성군 보건소는 운동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건강 체조와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영광군 염산면은 지역 내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을 찾아가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만여 명. 지난 2012년에 3만 5천여 명에서 4년 만에 1만 5천여 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약 600여 명으로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나 늘어났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지난해 외국인 830여 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하루 평균 2명꼴인 셈입니다.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로 꼽힙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외국인 범죄 예방과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외국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의 검색창입니다. 경찰이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했던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8살 난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납치한 혐의로 21살 김모 씨에 대해 내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1차 조사에서 김 씨는 여학생이 예뻐 보여서 데리고 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 박모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러 공공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과 추징금 3,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은행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8,369억 원, 영업이익은 1,32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8.5%와 83.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 등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은 수도권 점포를 늘리고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수익성에 초점을 둔 경영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농지은행 사업에 올 한 해 1,226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규모화, 전문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지은행 사업에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전체 사업비의 70%를 올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별 배정액은 농지 규모화 사업에 461억 원이 투입되고 농지 매입과 경영 회생 지원, 경영 이양 직불 사업 등의 예산이 투입됩니다.